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해 기후위기 극복과 경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시간 탄소중립 레시피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찬입니다. 오늘 탄소중립 레시피의 9번째 시간인데요. 탄소중립 레시피는 기후변화 시대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고민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만든 시간입니다. 오늘 탄소중립 레시피 9번째 시간을 함께 해주실 분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진 씨. 네, 안녕하세요. 통영 고양이 작가 김미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손님 모셨죠? 네. 임명수 간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름다운 가게 경남본부 진주 통영 대살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명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진주 통영 대살림터. 네네. 되게 소속한 기관이 굉장히 긴 이름을 가지시네요. 네. 말씀하신 김에 저희가 아름다운 가게 경남에 이제 주변에 다니다 보면 많이 보셨을 건데요, 도민들도 아름다운 가게가 20주년 됐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전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들이 20주년 됐다 이런 네, 말씀인가요? 저희는 하나로 지금 운영 중이기 때문에 올해가 20주년 딱 되는. 네. 그럼 경남에 네네. 아름다운 가게가 몇 개 정도나 있나요? 경남에는 지금 총 6개 매장 운영 중이고요. 그래서 뭐 창원 김해 권역에 한 3개 매장,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진주 통영 권역에 3개 매장, 이렇게 6개 운영 중입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네, 아름다운 가게 여러분 아름다운 가게 아시나요? 아름다운 가게 많이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가게 이렇게 제목만 보면 상호명만 보면 왠지 뭐 하는 데지 이렇게 생각이 좀 들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어떠세요? 어, 소개를. 간단하게 뭐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희 아름다운 가게는 자체적으로 뭐 거창하진 않지만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라는 미션을 그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 네네. 그래서 저희 물건을 재사용하고 또 재순환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도모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우리 기부 물품의 수익금을 가지고 저희 도움이 필요하신 국내외 소외 계층하고 또 저희 이웃 도움이 필요하신 우리 주변의 이웃분들을 돕는 여러 가지 희망 나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한순간에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조금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네. 거에 이제 재사용과 순환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처음에 네. 맞죠? 네네. 재사용과 순환. 재사용과 순환을 조금 풀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좀 쉬운 말로?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필요한 이 재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의류가 될 수도 있고 가방, 신발 여러 가지 잡화 물류가 될 수 있는데, 쓰임이 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거나 집에 한 구석에 좀 보관되어 있는 물품들을 저희가 새로 생산하지 않고 저희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서 이렇게 기부의 형식으로 그 물류를 순환을 해주시면, 그 물건들은 우리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또 다른 가치로서 이렇게 판매되어지고 그 수익금을 통해서 또 나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형식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조금 네네. 말씀 길게 해주셨는데 예. 쉽게 말하면 이제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네. 기부해 주시면 네네. 필요하신 분한테 다시 기증을 하는 관계인 건가요? 기부해 주시는 물품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게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판매해서 네. 그 수익금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돕는 거고, 기증품 물품 판매 관련된 문제도 있겠지만, 물론 사용하지 않으시는 물건들을 아름다운 가게의 또 다른 가치를 위해서 기증해 주시는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쓰레기를 줄이고 또 한 번 더 물건을 재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안 쓸 물건을 네. 기증받아서 그걸 판매해서 판매 수익금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네.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기부를 네네. 말씀하시는 거네요. 안 쓰는 물건은 사실상 기부해 주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미진 선생님은 혹시 아름다운 가게 아세요? 네. 제가 통영점을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다녔던 통영여자중학교, 통영여자고등학교 있는 곳이 아름다운 가게 바로 그 동네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며 가며 자주 구경도 하고 지나갔던 곳이에요. 네. 그렇구나. 네. 그 아까 말씀 듣기로는 아름다운 가게 내에 또 그 에코 파티 메아리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건 또 뭡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저희 네.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이나 이런 개념을 단순히 재활용보다 좀 앞서서 조금 더 뭐 재활용이라는 표현을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재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재사용되는 물건에 조금의 더 가치를 더해서 네. 뭐 예를 들자면 저희 가게에 기증되어지는 청바지나 뭐 셔츠 같은 물건들을 활용해서 감사장을 제작한다든지 또 청바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손가방이나 또 뭐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우리 업사이클링 브랜드를 말씀하신 거였고요. 아, 네. 네, 실제로 뭐 가정에서 시민분들이 주시는 기부 물품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소파 공장이나 그다음에 뭐 우리 가게 어닝들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자투리 천들을 저희가 기부받아서 아, 회사에서. 그것들로 레더 제품의 생활용품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기도 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또 자원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주는 물건을 가지고 그 업사이클링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그러니까 지금 공장에서 이제 그 물품 그렇죠.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예. 그 일부 부자재. 쓰레기라고 해야 될까요? 예, 자투리 네네. 천이나 자투리. 예, 그런 것들을 기부받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가죽 제품 같은 예, 거. 예. 네. 아. 네, 그 사실 이제 주변에서 지난번에 저희도 방송하면서 벼룩시장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거 거의 이제 상설 벼룩시장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네네. 그런 가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아름다운 가게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되살림터 아름다운 네. 가게는 이제 알아들었고 네. 되살림터는 또 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름만 들었을 때는 뭔가 고치는 네네. 그런 느낌인데.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되살림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부되어지고 후원되어지는 물품을 또 다른 가치로 되살린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옷 같은 게 들어오면 세탁하거나 이런 것도 하시나요? 세탁수소는 저희들이 수량이 너무 많고 또 뭐 저희들이 공급하는 과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세탁수소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뭐 기부되어지는 모든 물품들을 저희가 1차 분류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사용 가능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일단은 1차 분류를 해서 걸러내고요. 네네. 그래서 걸러낸 물품들을 또 뭐 계절별로 뭐 잡화에 뭐 의류나 뭐 가방, 신발, 뭐 도서 이렇게 카테고리들로 나눠서 품목별 분류를 하고 그 품목별 분류된 물품들도 계절별로 또 분류를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상태에 적정 가격 책정 작업을 거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군요. 되게 복잡한데. 그러니까 물건을 그냥 받아서 판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쉽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이렇게 뭔가 많은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네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되살림터에 들어오는 물건들 중에서 못 쓰는 물건도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예. 안타깝네요. 네, 뭐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가정에 있는 쓰임이 다한 물건들을 기증해 주시는 마음도 충분히 따뜻한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뭐 필연적인 어떤 어쩔 수 없는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뭐 폐기되어지는 의류들을 전부 다 폐기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사용 가능한 물건들은 매장으로 보내지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들은 또 뭐 업사이클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재활용 업체를 통해서 또 제3국으로 수출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또 모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버려지는 건 아니네요. 네, 네. 손이 많이 가네요, 어쨌든. 네. 하지만 폐기 비용은 언제나 좀 발생을 할 수밖에 네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뭐 요즘 이제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우리가 지금 20년 전에 20주년 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2002년 월드컵 할 때 예. 그때 아름다운 가게 생겼구나. 네, 네네. 그러면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물론 뭐 그 우리가 이렇게 아나바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자원순환이라든지 특히나 기부 이런 건 사실 지금도 사실 좀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뭐 내가 기부할 정도의 능력이 되나 뭐 부자들이나 기부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예전과 비해서 아름다운 가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선 한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이야말로 창립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공감대와 뭐 이런 이해도가 좀 형성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기후 문제 자체가 뭐 저희들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뭐
크게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다양한 문화 산업 발달까지 영화 산업에 미치기까지 이 기후 문제는 아주 심각한 그렇죠. 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큰 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환경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이 가장 큰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외에 뭐 또 뭐 기부에 대한 뭐 이런 부분도 꾸준히 저희가 뭐 서울의 안국점 1호점을 뭐 벼룩시장을 통해서 개점을 시작을 했지만 20년 동안 저희가 전국에 약 한 16개의 되살림터 그리고 또 한 120개 정도의 매장을 전국 제주도까지 각지에 이렇게까지 뻗쳐나가는 데까지 많은 관심이 있으셨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많은 인식의 개선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미신 선생님은 뭐 어때요? 그 아름다운 가게를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저도 아름다운 가게 매장은 이제 학생일 때 가까우니까 자주 가게 됐는데, 최근에는 워낙 플리마켓이나 벼룩시장에서도 중고 물품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하거나 아니면은 뭐 당근을 이용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중고를 구입하는 경로가 많아지다 보니까 가게는 요 최근에는 못 가보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파티 메아리가 생겨서 또 거기서 새로운 제품들이 제작이 되니까 한번 또 구경해보고 싶고 아, 그런 네. 마음에 네 가보고 그렇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미신 선생님은 워낙 중고나 네, 매니아니까. 중고 매니아죠. 네. 자, 우리가 그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가게 사실 남들로부터 안 쓰는 물건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이제 분류하고 판매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기부를 하시는 네. 그런 활동을 주로 하시는데 네. 이게 이렇게 뭔가 수익이 발생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면 운영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떤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운영하게 할 수 있었던 힘 이런 게 뭘까요? 뭐 많은 간사님들께서의 생각은 다르실 수도 있으나 제가 느끼기에는 최소한의 운영 비용과 뭐 최소한의 어떤 활동을 위해서 다들 애써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는 20년 전부터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매장에서 뵙고 왔는데 저희 곁에서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마음으로 몸으로 봉사해 주시는 우리 자원봉사 활동 선생님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까지 활동을 좀 크게 넓혀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네네. 많으신가 봐요. 네, 뭐 경우 매장이나 되살림터 경우에 따라 인원은 다를 수는 있지만 정기적으로 요일이나 시간을 정해주고 오시는 우리 어머님 천사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조금 전에 뭐 천사 얘기를 네. 하셨는데 네. 이건 무슨 얘기신가요? 저희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이렇게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저희는 천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활동 천사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활동 천사. 네네. 네. 구매해 주시는 모든 분들은 또 구매 천사님이라고. 아, 네네. 그렇군요. 네, 또 네. 마찬가지로 기부해 주시는 분들은 또 기부 천사님이라는 저희는 천사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아름다운 가게. 뭐 그게 천국이네요. 네. 천사들이 많네요. 기부 천사, 활동 천사 네. 그리고 공- 구매 천사까지. 좋습니다. 네, 이게 천사 같은 마음들로 일을 이제 20년 동안 끌어온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아니면 사실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뭐 팔아가지고 돈이 돼서 내가 이렇게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만들어서 이렇게 남을 돕기 위한 과정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많은 분들의 노력이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여전히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이렇게 참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천사가 되고 싶다. 네. 네. 뭐 아주 간단한 루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아름다운 가게에 이렇게 뭐 ARS를 통해서 홈페이지 연락을 주셔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 우리가 이제 저희가 있는 진주 통영 권역에만 해도 3개 매장이 있으니까 매장으로든 되살림터를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원하시는 시간대에 자원봉사라는 것이 마음이 닿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참여에 이렇게 못하는 그룹이 있나요? 나이 제한이라든지?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조건은 없으시고요. 아이들도 가능해요? 예, 아이들도 체험 활동 다 가능하시고 다만 매장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뭐 가게 이제 결제를 필요한 포스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불편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또 취약계층인 아이들이나 조금 몸이 불편한 친구들도 뭐 단순하게 옷걸이에 옷을 거는 이런 작업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참여에 제약을 안 두시고 네네. 있네요.
좋네. 네. 우리 아들 놀고 있는지 보네. 그렇구나. 사실 이제 그 뭐 이렇게 요즘도 예전부터 이제 나눔 아나바다 할 때부터 시작해서 또는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이제 여러 여기 출연자들 중에서도 나눔을 하시거나 또 배로시장을 운영하거나 하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이것만을 전문적으로 해서 오프라인 매장 그러니까 매일 여는 가게가 있다는 건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저희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물건을 기부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안 쓰는 물건 저기 갖다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부라기보다는 갖다 주면 된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안 쓰는 거 저기 쓰레기 봉투 아낄 겸 해가지고 버릴 만한 거를 혹시 주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뭐 물론 계시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기부 물품에 대한 의미를 담고 그래서 좀 이렇게 성의 있게 차곡차곡 이렇게 세탁까지 해서 예쁘게 개어서 이렇게 박스에 넣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또 간혹 뭐 잠깐 오해하셔서 폐기물을 좀 대신 처리한다는 생각을 뭐 갖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번 기회에 또 그 개념을 좀 잘 이해하시고 또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나 시간들 동안 저희들이 또 다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혹시 아름다운 가게에 주로 들어온 물건이 뭔지 그리고 어떤 물건이 또 인기가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주로 저희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물건들은 의류 품목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생활 소형 가전, 그다음에 잡화류, 그리고 또 기업에서 주시는 또 생필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이렇게 시민들분만 이렇게 기부를 해주시는 건 아니고 기업에 우리 국내에 뭐 여러 가지 뭐 큰 기업들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기업들에서도 재고 물품들을 이렇게 많이 후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기업에서 안 팔리는 물건 예, 그러니까 좀 재고로 오래된 있던 물건들이나 또 그래서 또 기업들은 또 저마다 이렇게 사회공헌 사업을 또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회공헌 사업의 어떤 일환으로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서 대량 기부의 형태로 이렇게 물류센터를 아예 옮겨주시는 개념으로 이렇게 기부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그 예전에 왜 그 제가 창원에서 봤었는데 아름다운 가게 차에 이렇게 STX 붙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은 또 기업에서 우리 차량을 후원해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좋네요. 예, 어쨌건 이렇게 그 우리 사회에서 사실 기부라는 게 좀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무슨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뭐 이렇게 모금 운동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 외에는 기부 평상시에 사실 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 그만큼 우리가 좀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기부하기 쉽지 않은데 기부 문화를 새롭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되게 멋집니다. 특히 기업들이 재고 물품 사실은 기업은 또 새 물건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재고를 악성 재고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차곡차곡 창고를 채우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죠. 사실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미진 쌤은 혹시 아름다운 가게에서 탐나는 물건 보신 적 없어요? 저는 아까 전에 딱 보고 탐났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간사님이 저한테 그 소파 가죽을 재활용해서 만든 그 지갑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요? 카드 네. 지갑. 네. 혹시 지금 아, 예, 네.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 탐나는 정도로 좀 네, 멋진가? 너무 네. 그렇지는 않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작이 되는데 예. 이렇게 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소파 공장에서 주신 이 소가죽 네네. 제품 이제 자투리 천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명함이나 카드 지갑 이런 네네. 식으로 다양한 소품들을 저희들이 업사이클링해서 매장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와, 손재주 좋으시네. 요거 네. 저희 업사이클링 팀이 따로 이렇게 공방을 갖추고 있어서 전부 다 하나하나 수공예품으로 이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전혀 소파 가죽 같이 네. 보이진 않아요. 엄청 예, 고급지 소파 보이는데. 가죽. 네네. 가죽의 질도 좋고 네. 그리고 이걸 제가 구입하면은 그 돈이 또 기부도 네, 된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그렇게요. 네, 그러네. 너무 탐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재사용 이제 업사이클링이죠. 이거는. 네, 네, 예, 업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제품을 가지고 또 기부도 사는 것 자체가 네, 기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멋지네요. 혹시 아름다운 가게 오랫동안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본인 생각할 때 가장 기억에 나는 뭐 이렇게 뭐 장면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예상할 수 없는 일상들의 연속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제가 이제 아름다운 가게가 저희가 3박스 이상이면 무료 방문 수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럼 기부를 아름다운 신청- 가게로 그냥 갖다 드리는 예. 게 아니라 가게로 가지고 오셔도 되지만 물품이 양이 좀 많아서 뭐 3박스 이상이 되시는 물량이면 저희 아름다운 가게에다가 언제든지 무료 방문 수거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구나. 원하시는 날짜에 신청하셔서 저희 우리 수거 차량을 보셨던 수거 차량으로 저희들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기부 물품들 수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한 2년 전쯤에 그 수거를 할 때 있었던 뭐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주로 수거 현장에 가보면 뭐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세요. 감사합니다라는 이렇게 포스트잇 메모가 좀 네. 많이 붙어 있어요. 네. 박스에. 볼 때마다 참 힘이 나고 네네. 좀 보람도 느끼도 하는데 그날은 여느 때처럼 뭐 편지가 붙어 있어 제가 그걸 막 사진으로 막 찍어 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아두기도 해요. 포스트잇을. 근데 그날은 좀 뭔가 이게 편지 봉투 같은 게 붙어 있어서 열어봤더니 이제 편지가 좀 쓰여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편지 내용이 아이들이 어릴 때 형편이 좋지 못해서 비싼 새 옷을 사주지 못해서 아름다운 가게를 방문해서 늘 좀 자주 방문하셔서 아이들 옷을 사준 기억이 있으시다. 근데 그 아이들이 예쁘게 잘 성장해서 대학을 진학을 했고 어. 지금은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셨는데 이삿짐을 정리하다 보니 그 전에 그 추억들이 떠오르셔서 그래서 집에 있는 버리기 아까운 모든 옷들을 정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부를 하시게 됐다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때의 마음이 생각나서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에게 좋은 의미로 가치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편지 써주신 분이 계셨는데 아, 네네. 그때가 제가 제일 좀 갑자기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메시지를 볼 때마다 늘 힘이 나고 또 보람도 느끼고 짐을 많이 들고 이런 것도 있지만 했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제가 좀 가슴이 좀 먹먹했던 기억이 좀 네. 있습니다. 아, 예. 우실 것 같아요. 네, 약간 아유. 좀 생각이 나서 네, 저도 막 약간 눈물이 고이는데요. 그날만큼은 좀 저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좀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먹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네. 마음 짠한데요. 네. 어쨌건 올해 20년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아이들이 이미 성장해서 이제는 다 커서 이사까지 가게 된 사연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애가 이제 그 중학생인데 교복을 보통 이제 한 벌만 사잖아요. 워낙 교복 비싸고 하니까 나머지는 주변에서 얻어 입기도 하고 뭐 수소문 해가지고 구하러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서 혹시 교복 같은 것도 나눔을 하거나 교환 같은 거가 있나요? 현재는 사실은 뭐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이슈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복 행사는 잠시 좀 중단된 행사인데 이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우리 교복 나눔 행사를 아름다운 가게에서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잠시 제가- 중단된 상태이긴 한데 계속해서 우리 이 관내에 있는 우리 교복들 전부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서 기부해 주셨고 저희들이 그걸 나눔을 하는 행사를 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이제 중학생인데 코로나 때 입학을 해가지고 지금 아. 3학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안 하는 바람에 몰랐어요. 아, 그러면 다시 하겠네요. 교복 나눔 예, 행사. 그래서 교복 나눔 행사는 저희들도 좋은 추억들이 많고 또 실제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언제고 다시 또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우리가 그 자원봉사자들의 힘 그리고 지금 아름다운 가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또 간사님들의 노력으로 이제 여기까지 쭉 경남이 6개나 되는 매장을 운영한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꿋꿋하게 해주시는 거 되게 멋지다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가게들 지금 도와주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하셨는데 진주 같은 게 한 매장에 보통 몇 분이나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하거나 좀 배치가 되는 우리 활동천사님들은 매장 같은 경우 오전에 한 많게는 4분, 오후에도 4분 이렇게 총 한 8분 정도 매장은 주로 그 정도 인원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운영 중이고요. 저희 되살림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분에서 3분 정도 이렇게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하루에 거의 한 10명 정도 예. 적어도 네, 한 네. 매장과 관련돼서 네, 네. 활동을 해주시는 거네요. 아, 진짜 감사하다. 네. 사실 쉽지 않은데. 네, 너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더 감사드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실 또 봉사를 해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봉사자들의 시간도 배분하고 연락도 하고 그것도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뭐 그런 것들은 저희 간사들 상근 활동가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예, 불편함 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뭐 숫자를 물어보면 좀 당황하실 것 같긴 한데 아름다운 가게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 통계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보통 이제 얼마 정도 1년에 네. 그러니까 대략 전체는 말고요. 뭐 우리 지역 또는 뭐 이렇게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얼마 정도 1년에 이제 그 기부물품이 들어오고 또 이게 팔려서 몇 분한테 이렇게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저희가 그거는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사무처에서 수치를 다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제가 조금 네, 어려운 그렇죠. 부분은 네.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그러면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비슷하게 제가 좀 이해가 쉬우시도록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나눔 보따리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네. 나눔 보따리라는 것은 해마다 설 명절 전에 지역에 계신 어르신 분들께 생필품 보따리를 패킹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 행사인데 그거 이제 뭐 이불부터 해서 의약품, 뭐 간식류, 기타 뭐 생필품들을 저희들이 저희 재원으로 구매를 해서 한 1년에 한 300분 정도 우리 홀몸 어르신들께 네. 패킹을 해서 패키지로 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경남 본부 차원에서 1년 동안 했던 수익 사업 중에 그 일부분이지만 그것만으로도 해당 우리 지자체에 계시는 한 300분 정도의 홀몸 어르신들은 뭐 금액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략 뭐 나눔 보따리 패킹에 한 2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이 모아집니다. 이불까지 해서 네. 그거를 한 300분 정도를 도울 수 있으니까 그건 전국 각지에서 다 이루어지지만 그건 저희 경남본부 재원으로 또 경남 지역에 있는 분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정도 뭐 어떤 사업의 분야 뭐 규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조금 이해가 나실 것 같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연말 연시 특히 좀 추울 때 네네. 이렇게 선물 보따리 받으면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저도 받고 싶긴 한데. 네. 자, 우리가 쓰지 않는 물건 집 한쪽 구석에 이렇게 밀어둔 많은 물건들이 여러분 집에도 있으시죠? 뭐 저도 늘 집이 사람이 다닐 공간이 없을 만큼 짐들이 많아요. 그 짐들을 좀 정리하고 가벼운 삶을 살고 싶은데 요즘은 이렇게 심플 라이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냥 버리지 말고 잘 관리해서 이렇게 새롭게 쓰실 수 있도록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서 탄소를 줄이는 방법 오늘 하나 배웠고요. 이 좋은 탄소만 줄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물건을 계속 사용하는 건 탄소도 줄고 또 재활용 과정에서 또 탄소가 줄어드는 건데 그거 못지않게 또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익을 나누는 그런 과정들 기부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도 지키고 이웃도 새롭게 만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가게에서 나와주셔가지고 많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 나누고요. 또 아름다운 가게에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